안녕하세요. 카일스쿨의 카일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과 취업 준비 가이드 세 번째 영상, 데이터 분석과 공부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그 후에 효율적인 공부 순서 및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은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즉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할지를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구매 데이터도 있고 유저 행동 로그 데이터도 있고 굉장히 여러 데이터 중에 내가 맡은 업무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한 후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결과를 보고 싶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공한 결과를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기반으로 이제 역량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역량, 그리고 액션 아이템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량, 데이터를 쉽게 이해시켜주는 역량,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역량 중에 문제 정의나 액션 아이템 도출, 목적에 맞는 데이터 파악하기는 사실 다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데이터 분석가의 핵심 역량에 문제 정의 역량이랑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량들에서 핵심은 논리력입니다. 논리력은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고요. 이 목적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 지표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목적을 항상 작성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액션 아이템 도출하기는 그래서 뭘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렇습니다. 현황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고 제안할 수가 있겠죠. 이때 핵심 부분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쪼개보는 게 필요합니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쪼개보면은 이 원인을 개선하면 되겠다라는 식의 액션 아이템을 만들기 좋아요. 근데 이제 원인을 구체적으로 쪼개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액션 아이템을 만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 아이템을 잘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든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 부분이 공부를 해서 바로 역량이 올라가진 않고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얼마나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은 이 역량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나에 대한 메타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에 대한 메타인지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거 달성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스프레드시트, SQL, 파이썬, R, 스파크,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PA 도구가 있습니다. 앰플리튜드, 믹스패널, 구글 애널리틱스4 같이 쉽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도구들도 존재하죠. 이런 도구들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는 많은 회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SQL 같은 경우는 회사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썬, R, 스파크는 데이터 전처리할 때 자주 나오는 도구로 회사에서 데이터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도구를 쓸지가 결정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데이터 인프라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스파크 클러스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스파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스파크 환경이 없다라고 하면 파이썬이나 R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거의 선택 기준은 자신이 R을 잘한다 라고 하면 R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게 규칙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E 도구는 GUI, 클릭, 마우스 클릭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공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학습을 이제 막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QL을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한 개. 처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요즘은 파이썬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가지는 보완제 역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SQL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후에 엑셀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파이썬에서 진행한 다음에 엑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리스크 최소화하는 관점에서는 세 가지 모두 다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쉽게 이해시키기입니다. 이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랑 데이터 시각화랑 이제 논리적으로 글쓰기, 약간 이 영역들이 모두 다 합쳐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이 레포트를 받아볼 거예요. 회사에서는 동료들을 위해서 레포트를 만들 건데 우리가 분석한 레포트를 받아보는 사람이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레포트를 받아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스토리텔링, 어떻게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데이터 시각화 도구, 태블로, 엑셀, 리더십, 파워비아이 등 되게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쉽게 이해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기서 핵심은 어떤 사람이 이 레포트를 보는가, 그 사람의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에 맞게 레포트 형태를 구성해주세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되게 잘 아는 우리 팀장님이나 데이터 임원분에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진행해도 됩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풀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 할 때는 조금 더 용어도 쉽게 설명하고 비유를 쓰면서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배경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레포트를 보는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한 걸 텐데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사전에 이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를 꼭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레포트를 보는 사람이 어떤 변화를 만들길 기대하는가, 즉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해보세요. 이 레포트를 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는가, 혹은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매출을 증가하거나 비용을 감소하거나 이런 일을 기대한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레포트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설턴트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고요. 설득해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우리가 막 기술적으로 따다닥 딱딱 레포트 쓰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배경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설득해보고 가르쳐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시각화에 너무 치중될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각화가 필요한 것이지 시각화 툴을 엄청 깊고 화려하게 해야 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시각화를 해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분석 레포트를 작성할 때 이 받아보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때론 양이 많게 막 하신 거 다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했던 것을 막 20쪽의 레포트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20쪽이면 뭐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되게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로 모든 걸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 같은 게 있다라고 해요. 이것처럼 한두 페이지로 정리를 꼭 해가지고 핵심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문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시각화 모든 것들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레포트 템플릿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했을 때 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배경, 그리고 문제 정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표 정의, 그리고 진행 과정, 핵심 위주로 정리, 그리고 결과, 그리고 액션 아이템 도출, 그리고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만들어 보자, 템플릿 만들어 보시고 계속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레포트를 굉장히 많이 작성해 보시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이해시키기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카일이 말하는 레포트나 발표 공유하는 항상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앞에서 나온 영양들이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무를 해봤으면 이게 납득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앞에서 나온 내용 중에 SQL, 파이썬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합니다. 필요한 영향이 조금 더 넓은데 기술적인 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술적인 것을 배웠을 때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좀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 이게 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게 맞지만 이제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기술적인 것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데이터 분석가의 필요 역량이 파이썬, SQL을 엄청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학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 나오는 공부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 쌓여서 더 나아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의 데이터 분석을 공부할 때 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을 보고요. 그리고 한 번 다 보고 했다라고 하면 강의를 봅니다. 그리고 또 책과 강의를 또 보면은 또 다른 책을 보거나 또 다른 강의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초반에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만 계속되더라고요. 인지는 늘어나요. 뭔가 지식은 늘어난 것 같은데 해본 것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활용해보지 않은 지식만 늘어난 거고요. 약간 헛똑똑이 느낌도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고, 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 이후부터는 전략을 아예 바꿔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일단 모든 지식을 하나씩 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SQL 다 끝내고 파이썬 끝내고 엑셀 끝내고 문제 정리하고 시각화하고 프로젝트 하자 이러면은 1년이 지나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린 시간 종속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공부 순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절대적인 공부 방법의 순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A하고 B하고 C 하세요 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배경,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식이 나올 수 없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안 배워봤다 라고 하면 프로그래밍부터 해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프로그래밍 이미 배웠어요. 좀 알아. 컴공이라서 이제 C나 C++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럼 파이썬 같은 건 되게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부분도 채워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공부 방법의 순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앞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도 목적을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공부를 할 때도 목적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공부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꼭 생각하는 게 핵심이고요. 어떤 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공부하는가 이런 것들을 줄글이나 이제 책 맨 앞에 강의를 들을 때 작성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사용할 것 같아서 이게 좋다고 해서 라는 것은 학습 효과 관점으로 봤을 때 오래 학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잘 활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목적을 정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를 머릿속에 두고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특정 부분은 이거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다음 거를 보자, 더 중요한 것을 보자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아는 지식, 현재 아는 지식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요. 이게 목적이 딱 있는 거죠.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라는 목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 태스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다 본인이 정의해본 후에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근데 이미 알고 있다. 그럼 바로 진행하는 거고, 모른다라고 하면 검색 후에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핵심은 공부한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두세요. 기록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했던 일지로 쓸 수가 있고, 그 후에 저는 프로젝트를 한 사이클 돌린 후에 두 번째로 다시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은 두세 달 뒤에나 아니면 6개월 후에 다시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면접 볼 때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 했다라고 하시는데 프로젝트를 계속 개선했던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보통 프로젝트를 한
번만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이후 개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도 이제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거 뭐 6개월 뒤에 다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때도 있고요. 뭐 성능이 안 좋아져서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이슈 다시 확인해야 돼서 계속 점진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다시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그동안 이런 지식이 있었으니까 리팩토링 할 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겠다를 인지하고 실행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를 강조하고 싶어요. 데이터 전처리 잘한다라는 역량을.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SQL로 하고요. 이걸 제일 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SQL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판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엑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알 수 있고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 같은 게 주어졌을 때 이거는 SQL이냐 아니면은 판다스냐 어떤 걸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좋아서 나만의 문제 해결 방법 프레임워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학생 때부터 취업 준비할 때부터 많은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반복되는 것을 프레임워크처럼 프로세스로 만들어 보세요. 데이터 전처리할 때 뭔가 반복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저는 파이썬 클래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SQL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재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레포트 작성할 때도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항상 레포트 쓸 때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 가서도 일을 잘할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채용에서도 결국에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잘할까에 대한 것을 계속 검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험적인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포트폴리오로도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 기반으로 도식화하는 것도 포트폴리오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서 나오는 프로세스 예시를 말씀드리면 저는 레포트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를 시작할 때 문제 정리를 하고 목적 정리를 하고 예상 독자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면 좋을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활용해 의사결정하는 것도 있고 업무에 활용하거나 설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원하는 내용을 직접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잡고 뭐 이런 템플릿 같은 거를 큰 구조를 잡고 서론 본론 결론 스토리텔링 한다. 그리고 글 작성하기 그리고 글 많이 작성하면서 지표 데이터 해석하기 그리고 피드백 받아보기 액션 아이템 내서 요약하기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면서 더 암묵지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프로세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기같이 무기처럼 가지고 있는 거고 회사에서 일할 때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회사 업무가 모든 일을 아는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을 알면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자료 조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학습하면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도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공부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는 걸로 계속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쉬운 프로젝트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내 상태가 있을 거예요. 학생 관점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은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 좀 쉬운 것부터 반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좌절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다라고 좌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쉬운 프로젝트부터 해보고 쉬운 프로젝트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되게 더 잘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해보시고 또 글 써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정도로 지식이 아직 없다라고 하면은 기본서 한 권이나 뭐 인터넷 강의 요즘은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하나 빠르게 보고 그 후엔 프로젝트 하면서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책이 굉장히 적당한 두께로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보도록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요즘같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 챗GPT 나오고 굉장히 빨라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기에는 러닝 커브가 얼마나 좋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보시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회사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거라서 이 공부 방법에 대한 공부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경우는 여러 책을 봤었는데 제가 추천하자고 하면은 딱 이 두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은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 조금 더 잘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심리학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함께 자라기라는 책에서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이나 노하우를 자세히 담은 책입니다. 둘 다 두껍진 않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두 책 모두 다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함께 자라기 책을 제일 추천드리곤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 난이도와 실력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실력이 너무 높은데 난이도가 하다라고 하면 이건 지루하다. 그러면 몰입 부분으로 가야 된다. A2나 A1 전략을 가야 된다. 혹은 실력은 낮은데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실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몰입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바꿔야 하는지 나와 있는 책이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 공부할 소재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무 이름, 로드맵, 깃허브라고 검색해보시면은 이미지 쪽에 보면 정리된 도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가 쪽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분석이 너무 혼용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스 로드맵이 많아요. 데이터 분석 로드맵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보면 되게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압도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소재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딱딱딱딱딱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돼 라는 것들이 법칙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이걸 해봐야지 라는 것보다 압도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제가 막 딱딱딱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정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상화해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상이나 이제 게시판 등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사실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췄어요. 머신러닝이나 AI 쪽이 아니라 분석 쪽에 맞췄는데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나눠서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국비지원이나 뭐 교육 같은 데서 모델링에 치중해서 많이 가르치곤 합니다.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기 쉽거든요. 기술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과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시니어가 될수록 분석한 후에 예측하기도 해서 다 이어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분석가인지 아니면 모델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가 케이스별로 공부 방법을 한번 추천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케이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로 데이터 공부가 처음이다, 이제 시작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데이터 업무가 어떤 것인지부터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과학자 되는 법이라는 책, 과학자 쪽으로 영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잘 나와 있어서 이 책 한번 추천드리고, 감으로만 일하던 김 팀장은 어떻게 데이터 좀 아는 팀장이 되었나, 이 책도 회사에서 나오는 실무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데이터 쪽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찍어놨던 데이터 분석가의 현실, 분석 직군의 세분화 트렌드 보시면서 어떤 분석 직군을 하고 싶은지도 고민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일상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찾아보세요. 데이터 기반 쉬운 문제가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나, 집중하는 시간을 파악하고 싶다, 아니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고민하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보는 거예요. 30분 동안 집중을 했다,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수집해서 분석해보고 엑셀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 사고를 연습해보시면서 아, 이제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해서 얼추 감 잡았다, 이제 진짜 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할 도구를 선정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엑셀, SQL, 프로그래밍 언어 등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좋고, 뭐 웬만하면은 SQL이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좋지 않을까 싶고 그 후에 엑셀을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캐글 같은 거 되게 많이 사용하실 텐데 캐글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 이해해보시고 데이터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구나를 이해해보세요. 근데 캐글은 또 예측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되게 AI 쪽이나 딥러닝 쪽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는 살짝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냥 도구에 익숙해지는 과정으로만 캐글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통계에 대해서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데이터 분석가의 숫자 유감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만화책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핵심적인 부분을 잘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도구 하나하나 작은 걸로 시작하는 이유는 동기부여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간단하게 익히신 후에 또 그 다음 단계, 이제 프로젝트 하는 것까지 꼭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스 세 번째로 약간 자신이 나아갈 분석 도메인, 뭐 비즈니스도 있고 제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사업을 하거나 작은 앱을 만들어 본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일 거라서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데이터 수집하는 것부터 직접 다 해보세요. 그냥 어디 공공 데이터 있다라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부터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때 필요한 지식이 새로 생기는데 그 부분을 공부해 보시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의사결정에 반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꼭 해보시고, 시중에 나온 데이터들은 굉장히 후행지표, 이제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용자 행동 로그나 앞단의 데이터, 그냥 여기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를 고민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GA4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정리해보면요,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해보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절대적인 순서나 방법은 없는 이유가 사람마다 환경이나 컨텍스트,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하고 정리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의견 남겨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으로 함께 자라기 책을 추천드리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감을 조금 더 익히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들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